수시 예측을 한번 선생님이 해볼게요. 자, 이제부터 예측을 합니다. 대입 선발을 위한 서류 평가를 요소가 상당히 이제 부족해져. 비교과가 축소가 되니까. 근데 비교과 영역을 축소는 되지만 틈새를 잘 살펴볼 거라고 했어요. 아까 선생님 세 가지 중요한 거 얘기했습니다. 뭘 중요한 거냐? 과목별 세부특기 사항. 그거 잘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봉사활동을 가지고 학교에서 인정하는 봉사활동을 가지고 진로활동을 해라. 그 다음에 진로활동에서 희망 분야가 생략됐다고 해서 진로활동에 기재가 안 되냐? 아니요. 기재가 되고 그 기재 내용을 보고서는 대입에서 사정관들이 이 학생은 이런 진로로 가려고 하였구나 판단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 세 가지가 정말 중요한 거니까 틈새를 잘 살펴봐야 돼. 비교과가 축소돼도요. 그다음 두 번째, 대학에서 고교 등급을 설정할 수 있는 요소가 현저히 줄어드는 거 맞아요. 그래서 내신 성적을 기존의 등급보다는 백분율 1등급이 1%에서 4%인데 같은 1등급이어도 퍼센트 1%에 가까운 학생들이 더 공부를 잘한 거거든요. 백분율화해서 내신을 볼 가능성이 있고요. 과목 평균이나 표준 편차, 아까 표준 편차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죠? 표준 편차가 5인대에서 5등급하고 표준 편차가 30에서 1등급하고는 거의 같은 연수를 받게 돼 있어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 표준 편차나 백분율로 내신 성적을 반영할 가능성이 앞으로 더욱더 커지겠다. 이렇게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신 성적을 정말 1등급이 중요한 게 아니라 1등이냐 2등이냐 정도에서 3등이냐 4등이냐 이것도 이제 디테일하게 보게 될 거라고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논술, 적성고사, 즉 대학 공고사 유형의 시험 성적의 시험 성향의 것들이 축소되고 없어지고 사라지고 비교과 영역 반영도 이제 축소되니까 저는 이건 100%예요. 자, 면접이 이거 100% 이제 심화될 거예요. 기존의 면접하고는 차원이 다르게 나올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이 면접이 심화되면은 이 면접 준비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이거는 이렇게는 할 수 없어요. 수백 개의 질문에 예상 답변을 달아서 그걸 외워서 간다? 이제 그거 불가능해요. 그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면접을 심화됐을 때 이걸 어떻게 해주셔야 되느냐? 핵심적인 질문이 될 수 있는 10가지를 선정하고 준비를 하고 어떤 질문에도 응용할 수 있게끔 내용, 답변 콘텐츠를 만들어 가셔야 돼. 자, 요게 선생님 유튜브에서 이제 면접편에서 사례가 나와요. 면접편에서 뭐가 나왔었냐면 간호학과 가는 학생이 이제 핵심 질문이 되는 거 학업 계획, 진로 계획을 잘 만들어서 어떻게 답변했냐? 간호사의 자질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걸 사용했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신칭 면접을 준비하셔야 돼요. 이건 이제 상당히 100% 중요해질 거예요. 어느 때보다 면접 반영률이 상당히 클 거라고 예상됩니다. 자, 이 3번의 이유로 수능 최저 등급이 상향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선생님이 예측했어요. 자, 실제적으로는요, 2023년도, 요거 24년도 전에 서울대에서 뭘 했냐면은 요 23년도 대입에서 최저를 세계 영역 합 6에서 7로 완화시키겠다, 하향시키겠다고 얘기를 했긴 했어요. 그럼 서울대가 그러면은 다른 학교에서 따라가는 경향이 있는데 2024학년 되면은 2023학년도보다 서류에서 반영될 요소가 현저히 줄기 때문에 또 다른 평가 기준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을 때 활용할 수 있는 방식 중에 하나가 저는 수능 최저 등급이라고 봐요. 2023학년도에는 줄겠지만 선생님은 반대로 생각을 해요. 4년도부터는 24년도부터는 반영할 수 있는 요소들이 줄기 때문에 하나의 반영 요소로서 수능 최저 등급이 적어도 현상 유지나 상향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보고요. 최저 등급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절대평가인 영어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그렇겠죠. 왜냐? 1등급, 2등급 맞은 게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90점만 넘으면 1등급이거든요. 1등급 맞아 놓으면 뭐 3개 합이 예를 들어서 6등급이다. 그럼 영어 1등급 맞으면 두 과목에서 2등급, 3등급 나오면 된다는 얘기예요. 뭐 3개 합이 7등급이다. 그러면 영어 1등급 맞아 놓으면 두 과목에서 3점만 들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서울대에 가는 친구들이 3, 들기는 정말 쉽겠죠. 국외 영역에서. 그래서 최저를 맞출 때 영어는 이제 필수가 된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정시 예측을 한번 해볼게요. 자, 주요 대학들이 정시 선발 인원을 크게 늘릴 거예요. 50% 전체 인원에서 50%면 상당히 많이 늘는 거죠. 그래서 정시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급증하는 거예요. 분명히.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춘천 학생들은요 수능 정시 DNA가 사라진 지 정말 오래됐습니다. 뭐 때문에 그래? 평준화 때문에 그래요. 예전엔 비평준화 때는 특히 광화문외고가 2010년도에 개설되기 이전 세대에서는 공부 잘하는 애들이 다 어디로 갔어요? 충고 충육으로 가고 경쟁이 치열했어. 경쟁이 치열해갖고 아까 말했듯이 표준 편차가 적은 상태에서는 등급받기가 정말 힘들단 말이에요. 그때 애들이 정시를 많이 했어요. 그럼 걔들은 성공하냐? 성공하죠. 공부를 잘하는 애들인데 자기는 서울대연대 고대를 가고 싶은데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2, 3등급 혹은 3, 4등급뿐이 못 받으니까 그렇다고 그들이 공부를 못해? 아니거든요. 그런 애들이 이제 정시를 하고 파고 오니까 걔들은 성공을 했는데 글이 평준화되고 나서 이제 수시에서 정시로 전환하는 학생들의 특징을 보면 이거 참 선생님이 한심한데 평준화 고교에서 내신 성적이 안 나와. 언제까지? 2학년 1학기 때까지 안 나와. 그러니까 2학기 되면서 2학기 되면서 성적이 뭐 5등급, 6등급 안 나오다 보니까 저 정시하겠습니다. 그럼 내신 성적도 평준화해서 내신 성적도 점수를 경쟁력이 없는 학생들이 1년 정도 남은 시점에서 정시로 전환한다고 해서 성공 확률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한 명도 성공하는 걸 보질 못했어요. 단 한 명. 강대까지 가는 경우도 못 봤어요. 여기서 이 이유 때문에 정시하는 학생들은. 그렇죠? 그래서 정시 수능에 대한 DNA가 이제 많이 사라졌어요. 이거 이제 큰일 났어요. 이제 강원도에 있는 학생들, 평준화에 있던 학생들은 정시 비중 늘어나면다고 좋아할 게 아니에요. 정시는 이제 서울 애들한테 굉장히 안 돼요. 이제 지방 애들은. 그래서 이제 빨리 정신 차려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정시 수능은 어떤 마인드로 가야 되냐? 고교 3년간 4단 오락 정신으로 계획표를 만들어서 4단 오락이라는 건 부모님 세대는 아세요? 여러분 세대는 모르죠? 4단 오락 4시간 자고 공부하면 붙고 오락 5시간만 자고 공부하면 떨어진다. 1시간 차인데 그 1시간 때문에 떨어진다. 이정식으로 이제 계획표 만들어서 공부해야 돼요. 수능 하려시면 정시 하시려면 꼼꼼히 성실히 꾸준히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선생님이 정시할 때 팁을 드릴게요. 이게 선생님 경험인데 정시를 자기가 정말 마음먹고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정시 준비를 할 거야. 그럼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여러분들 뭘로 공부를 하냐? 1학년 고1 교재, 고2 교재, 고3 교재 이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수능 기본서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독학을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이제 고1 때부터 수능 기본서를 사가지고 독학을 하고 공부를 3년 동안 기본서를 가지고 공부를 한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 위주로 5단부터 정리로 공부를 하시는 게 맞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영어를 고등학교 1학년인데 내가 영어를 중학교 1학년 수준도 안 돼. 그래서 중학교 1학년 수준으로 공부를 하면은 고등학교 시작을 그렇게 하면 되냐?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죠. 그럼 내가 중3거 끝날 때면 난 몇 학년? 고2가 되고 그럼 고1거 할 때면 고3 되고 그죠? 그럼 고3 거는 건드려보지도 못하고 이제 영어 공부를 입시를 끝나게 되는 거거든요. 좀 어렵더라도 처음부터 고1 때부터 수능 기본서로 공부하시는 게 맞고요. 정말 혼자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그때 이제 과외를 하셔야 됩니다. 자, 과외하는 것도 팁을 드릴게요, 선생님이. 과외는 어떻게 하는 거냐? 과외 선생님 플랜에 맞춰서 학생이 따라가는 과외는 금지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2008년도에 뭐 학생, 의대 갈 학생들을 사대국어 학생 2명을 제가 과외했는데 그때 선생님이 공부가 정말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해야 얘들은? 선생님, 제가 일주일 동안 모의고사를 3회분을 시간 재서 풀고 모르는 걸 정리를 해서 그것만 질문하겠습니다. 그럼 3회분이면 한 60개에서 70개 분량의 질문이 되잖아요. 그럼 나는 거기서 뭐가 나오는지 모른단 말이야. 그럼 나는 60개, 70개를 나도 꼼꼼히 다 공부를 해야 돼. 그러면은 그 과외는 선생이 주도하는 게 아니라 학생이 주도하고 자기가 필요하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과외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한 가지 더. 정시에서 100% 수능이 여기는 안 써져 있지만 한 가지만 선생님이 더 얘기할게요. 정시에서 100% 수능 성적만 반영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 2023학년도 정시에서 서울대가 그랬어요. 우리는 100% 수능만 반영 안 하겠다. 생기부 넣겠다. 수능 플러스 80 수능, 20 생기부 넣겠다. 그러면 얘네들이 표면상으로는 왜 반영을 하냐면 우리는 수능을 불신한다. 좋은 인재를 대학 기준에서 선발해야 되지 않냐 이건데 선생님 뇌피셜에 의하면은 수능 고득점자가 워낙 지원을 많이 하니까 선발 시에 변별력을 다양화해야 할 시도가 필요한 거예요. 서울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서울대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수능을 점수를 높게 받겠죠. 그러면 수능 점수에서 복률자가 얼마나 많이 나오겠어요. 그러면은 정시 수능 100% 반영하는 것보다 그 외적인 요소도 평가에 반영하면은 구분지는 변별성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생각에는 이제 수능 정시에서 100% 좋은 학교일수록 100% 수능만 반영하는 게 아니라 다른 요소들을 첨가해서 공식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요소들을 첨가해서 예를 들어 생기부 같은 것도 같이 반영될 거라고 저는 선생님은 예측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정시하고 수시에 대해서 바뀌는 거의 내용을 알아봤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예측을 해본 거가 있는데 이게 모두가 다 예측이에요. 예측일 뿐이니까 참고만 해주시고 실제로는 이제 입시가 2024학년도와 얘네들이 고3이 돼서 그 다음 제 2025학년 세대까지 한 2번 정도 바뀐 입시로 이제 입시 지도를 해봐야지만 정확한 이제 노하우하고 방향성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예측뿐이 못하게 된다는 점 그거 양해 부탁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